리암은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신선했습니다. 한글로 가득한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공항 곳곳에서 풍기는 낯선 음식 냄새까지. 캐나다에서 온 교환학생인 리암에게 한국은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새로운 세계였죠. 서울대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하게 된 그는 한국어를 배운 지 1년 정도 되었지만 아직 능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은 할 수 있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했습니다. 한국 생활 3주차, 리암은 홈스테이 가족의 추천으로 동네 전통시장을 방문하게 됐어요. 정말 한국적인 경험을 원한다면 대형마트보다 재래시장이 좋을 거야. 홈스테이 어머니의 말씀에 리암은 설레는 마음으로 시장 골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은 생각보다 훨씬 활기찼어요. 좁은 통로마다 다양한 물건들이 가득했고 상인들은 큰 목소리로 손님들을 불렀죠. 리암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이리저리 구경하다가 과일 가게 앞에 멈춰섰습니다. 먹음직스러운 사과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거 얼마예요? 리암이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1,000원이야. 맛있어. 과일 아주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리암은 사과 하나를 집으려 했는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들면 안 돼. 윗부분은 상하기 쉬워. 아주머니의 갑작스러운 호통에 리암은 깜짝 놀라 손을 움츠렸어요. 당황한 리암은 다른 사과를 가리켰지만 이번에는 그거 말고 국산으로 사. 외국 것보다 우리 것이 훨씬 맛있어 라는 또 다른 지적을 받았습니다. 머뭇거리는 리암에게 아주머니는 젊은 사람이 그걸 몰라? 라며 한숨을 쉬셨죠. 리암은 갑자기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주머니는 오히려 사과를 몇 개 더 담아주시며 서비스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을 안고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니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됐어요. 생선 가게에서는 그건 지금 제철이 아니야. 옷 가게에서는 그 스타일은 젊은 사람한테 안 어울려. 등 예상치 못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면서 리암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왜 이렇게 다들 화를 내지? 처음 경험한 한국 시장 문화는 리암에게 분명한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점 직원들이 손님의 선택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죠. 리암의 한국 생활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벌써부터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리암은 학교에 가기 위해 버스에 올랐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지 않았지만 한국에서는 버스와 지하철이 주요 이동수단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됐어요. 출근 시간이라 버스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자리는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리암은 서서 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지만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 노력하는 중이었죠. 어느 정류장에서 몇몇 승객이 내리자 좌석이 몇 개 비었어요. 리암 바로 앞에도 빈자리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앉지 않고 서 있었어요. 캐나다에서는 노약자나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순간 뒤에서 기다리던 나이 지긋한 어르신이 리암을 살짝 밀치며 앉으셨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걸 눈치도 없게. 어르신의 작은 중얼거림이 리암의 귀에 들렸어요. 리암은 당황했지만 어색한 미소로 넘겼습니다. 어르신 옆에 다른 빈자리가 있었지만 이미 기분이 상한 리암은 앉고 싶지 않았어요. 학교를 마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추천한 한식당에 들어간 리암은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오자 리암은 젓가락을 들고 조심스럽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종종 아시안 음식점을 갔기 때문에 젓가락 사용은 어느 정도 익숙했지만 한국식 젓가락은 더 가늘고 미끄러워서 조금 어려웠죠. 리암이 비빔밥을 비비지 않고 한쪽부터 먹기 시작하자 옆 테이블의 중년 여성이 갑자기 말을 걸었어요. 아이고,
외국인이구나. 그건 이렇게 먹는 거야. 비벼야 맛있어. 그러더니 리암의 허락도 없이 다가와 숟가락으로 비빔밥을 직접 비벼주기 시작했습니다. 리암은 당혹스러웠어요. 친절한 의도라는 것은 알았지만 캐나다에서는 타인의 음식에 손을 대는 것이 실례였기 때문이죠.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슈퍼마켓에 들러 간식을 사기로 했어요. 과자와 음료수를 골라 계산대에 가져갔는데 계산하는 방식이 캐나다와 달랐습니다. 리암이 잠시 헤매고 있자 계산원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국인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 뒤에 줄 선 사람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고 리암은 더욱 당황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암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하루 종일 여러 상황에서 지적받고 이상한 시선을 받는 것이 너무 피곤하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의 많은 것들이 신기하고 좋았지만 사람들의 직설적인 태도와 낯선 이에 대한 참견은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이게 정말 문화 차이일까?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리암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고향이 그리워졌어요. 캐나다에서는 이런 식으로 낯선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지적하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요. 리암은 한국 생활이 앞으로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리암은 교환학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만난 외국인 친구들과 홍대에서 만났어요. 미국, 영국, 호주 등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이 모여 각자의 한국 생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맛있는 음식, 편리한 대중교통, 안전한 거리 등 긍정적인 경험을 공유했지만 대화는 점차 불만으로 이어졌어요. 한국 어르신들 정말 대하기 어렵지 않아? 미국에서 온 제이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으려고 하면 갑자기 밀치고 들어오는데 사과도 없어. 맞아. 영국에서 온 소피아가 맞장구 쳤어요. 나는 버스에서 할아버지께 자리를 양보했더니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당연하다는 듯이 앉더라.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거 아니야? 리암은 자신의 시장 경험과 버스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 많아요. 처음에는 내가 뭔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호주에서 온 에단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한국 어르신들은 무례하고 고집세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해. 젊은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자기들끼리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외국인한테는 더 심한 것 같아. 대화가 진행될수록 분위기는 점점 더 한국 어르신 혐오로 기울어 갔습니다. 리암도 처음에는 친구들의 말에 동조했어요. 자신이 겪은 불쾌한 경험들이 떠올랐고 그런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난 것이 위로가 되었거든요. 서양에서는 노인들도 젊은이들을 존중해 주잖아. 리암이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는 항상 내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해 주셨어. 한국은 유교 문화 때문에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대화가 계속되면서 리암의 마음속에는 서양식 자유로운 문화가 더 낫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어요. 한국의 음식과 역사, 문화는 매력적이지만 사람들 간의 관계와 소통 방식은 너무 경직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편한 마음도 있었어요. 리암은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워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한국 문화의 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홈스테이 가족 중 할아버지는 엄격하지만 리암에게 늘 한국 역사와 문화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할머니는 매일 아침 리암이 좋아하는 음식을 챙겨주셨어요. 모든 어르신이 다 그런 건 아닐 텐데. 리암은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친구들의 웃음소리에 다시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리암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친구들과의 대화는 즐거웠지만 한국 문화를 너무 단편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는 한국 어르신들의 행동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리암은 점점 더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피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부터는 홈스테이 집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깊은 대화를 나누지 않게 되었고, 시장보다는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마트에서는 아무도 나를 지적하지 않으니까. 리암은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방법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찾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적응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국 생활 2달 차,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리암은 심한 감기에 걸렸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침부터 목이 아프고 두통이 심했어요. 홈스테이 가족은 모두 일찍 출근한 상태였고, 리암은 혼자 집에 남아 끙끙 앓고 있었죠. 수업에 갈 체력도 없었고, 약국에 갈 기력도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열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오전 10시쯤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암은 힘겹게 일어나 현관문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옆집에 사는 60대 아주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바로 며칠 전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외국에서 왔니? 식사는 제대로 하고 다니니? 라고 물으셨던 그 아주머니였어요. 아이고,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 감기 걸렸구나. 아주머니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리암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네. 조금 아파요 라고 대답했어요. 사실 많이 아팠지만 낯선 사람에게 약해 보이고 싶지 않았죠. 아주머니는 리암의 이마에 손을 대더니 열이 많이 나네. 잠깐만 기다려. 내가 뭐 좀 가져올게 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리암은 혼란스러웠지만 문을 닫지 않고 기다렸어요. 15분쯤 지났을까 아주머니가 커다란 보온통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미역국이야. 우리나라에서는 아플 때 이거 먹으면 좋다고 해. 이거 먹고 땀 빼면 괜찮아져. 아주머니는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리암은 놀라서 보온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뭘 이런 걸 가지고. 어서 따뜻할 때 먹어. 약은 있니? 없으면 내가 약국에 다녀올까? 아주머니가 물었어요. 약은 없어요. 리암이 멋쩍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기다려. 아주머니는 다시 자리를 떠났고 30분 후에 약봉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거 해열제랑 감기약이야. 밥 먹고 먹어. 저녁에 또 올게. 혼자 남은 리암은 보온통을 열었어요. 따뜻한 미역국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어릴 적 캐나다에서 할머니가 해주시던 수프가 생각났어요. 맛은 완전히 달랐지만 그 따뜻함은 똑같았습니다. 리암의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이 아주머니는 나와 친척도 아니고 사실 제대로 대화한 적도 없는데, 리암은 이 낯선 친절에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그동안 불편하게 느꼈던 한국 어르신들의 직설적인 태도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약속대로 아주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죽과 반찬 몇 가지를 가져오셨어요. 밥 대신 이거 먹어. 내일이면 나아질 거야. 리암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도. 됐어. 우리 아들도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어. 너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나서 그래. 아주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다음 날, 리암의 몸은 정말로 많이 나아져 있었습니다. 신기했어요. 그는 아주머니 댁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했고, 캐나다에서 가져온 메이플 시럽을 선물로 드렸어요. 아주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이런 걸 다 준비했네. 고마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암은 생각에 잠겼어요. 왜 이런 낯선 사람이 나를 이렇게 챙겨주지?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 어르신들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행동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무뚝뚝해 보이지만 마음은 따뜻한
이 문화적 차이가 리암의 머릿속에서 서서히 해소되기 시작했어요. 감기가 완전히 나은 후 리암은 용기를 내어 다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의 불편한 기억이 있었지만 동네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경험한 후 한국 어르신들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품고 시장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은 활기찼어요. 상인들의 큰 목소리, 좁은 통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 다양한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죠. 리암은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 호통을 들었던 그 과일 가게로 향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주머니가 리암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아주머니가 자신을 기억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았지만 리암은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과 좀 살게요. 리암은 조심스럽게 사과를 골랐어요. 지난번의 경험을 떠올리며 밑부분을 잡고 조심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잘 집었네. 저번에 왔었지. 많이 배웠구만. 아주머니의 눈가에 웃음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리암은 놀랐어요. 아주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지난번에는 꾸짖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번에는 마치 자식을 칭찬하는 것 같은 어조였어요.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암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왔어? 한국말 꽤 하네. 아주머니가 사과를 봉지에 담으며 물었어요. 캐나다에서 왔어요. 교환학생으로 왔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왔구나. 우리나라 음식은 잘 먹어? 입맛에 안 맞지? 아주머니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리암은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점점 더 편안함을 느꼈어요. 대화가 끝날 무렵 아주머니는 귤 한 봉지를 리암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거 서비스야. 비타민C가 많아서 공부할 때 좋아. 다음으로 리암은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혼자 식사하는 것이 어색했지만 한국 음식을 더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메뉴판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사장님이 다가왔어요. 혼자 왔어? 반찬 더 줄게. 젊은이가 많이 먹어야지. 사장님은 리암이 주문한 된장찌개와 함께 평소보다 많은 반찬을 내어주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버스가 급정거했어요. 리암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는데 옆에 서 있던 어르신이 재빨리 그의 팔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괜찮아, 조심해야지. 버스가 출발할 때는 손잡이 꼭 잡고 있어야 해. 어르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리암을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리암은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화가 아니라 관심이었다는 것을요. 처음에는 무뚝뚝하고 직설적인 말투에 불편함을 느꼈지만 그 속에는 진심 어린 관심과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리암은 오늘의 경험을 일기장에 적었어요. 처음 한국에 와서 느꼈던 불편함은 어쩌면 내 편견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직설적인 표현이 꼭 무례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만큼 관심을 갖고 신경 쓴다는 표현일 수 있다. 리암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 생활이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한 경험이 될 것 같았어요.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과정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한국 생활 4개월 차, 리암은 어느덧 한국 문화에 많이 적응해 있었습니다. 언어 실력도 향상되어 간단한 대화는 어려움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도 익숙해졌어요.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오늘은 한국어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교수님은 한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은 정이라는 단어에 대해 배워볼까요? 교수님이 칠판에 정칭을 크게 써놓으셨어요. 이 단어는 영어로 정확히 번역하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리암은 호기심을 느끼며 필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정은 단순한 친절이나 사랑을 넘어선 개념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하며 쌓이는 애착과 배려, 그리고 책임감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죠. 한국인들의 관계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암의 머릿속에는 지난 몇 개월간의 경험들이 떠올랐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미역국을 끓여주신 아주머니, 시장에서 과일을 더 담아주신 상인, 버스에서 넘어질 뻔했을 때 잡아주신 어르신. 그 모든 순간들이 정이라는 단어로 연결되었어요. 서양 문화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사생활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문화에서는 공동체 의식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가 더 강조되죠. 정은 이런 문화적 차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리암은 교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정이라는 개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어르신들이 너무 직설적이고 불친절하다고 느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정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요. 한국 어르신들의 잔소리는 사실 관심과 애정의 표현인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텐데 리암 학생이 그걸 깨달았다니 정말 기쁘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리암은 계속 정이라는 단어를 곱씹었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한국 어르신들은 불친절하다라는 생각이 얼마나 편견이었는지 깊이 반성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자신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한국 문화의 맥락에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집 근처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한 아이가 자전거를 위험하게 타고 있었어요. 리암은 무의식적으로 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자전거 그렇게 타면 위험해. 조심해야지. 말을 마친 순간 리암은 자신이 방금 한 말에 깜짝 놀랐어요. 마치 한국 어르신들이 자신에게 했던 그 말투, 그 어조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는 잠시 놀란 듯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리암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정을 품게 된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자신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직설적인 말투에 상처받지 않았고 오히려 그 속에 담긴 따뜻한 관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홈스테이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어? 요새 날씨가 추우니까 따뜻한 국물 요리해 줄까? 리암은 진심 어린 미소로 대답했어요. 네, 할머니. 뭐든지 좋아요.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다 맛있으니까요. 그날 밤, 리암은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정이라는 단어를 배웠다. 이 작은 단어 하나가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었다. 한국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의 의미를 아는 것이 필수인 것 같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따뜻한 정이 아닐까? 한국에서의 한 학기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리암의 교환학생 기간이 일주일 남짓 남은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방을 정리하며 한국에서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되새겨보았어요. 캐나다에서 온 첫날의 설렘, 문화 충격으로 인한 혼란, 그리고 이제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녹아든 자신의 모습까지. 리암은 그 모든 과정이 자신을 얼마나 성장시켰는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감정들이었겠지. 리암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빈 편지지 몇 장을 발견했습니다. 리암은 문득 그동안 자신에게 도움을 주었던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그 깊은 정을 느낄 수 있게 된 동네 어르신들에게 말이죠. 리암은 먼저 감기에 걸렸을 때 미역국을 끓여주셨던 옆집 아주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에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플 때 챙겨주신 미역국 덕분에 빨리 나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낯선 일을 그렇게 챙겨주시는 것이 신기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한국인들의 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에 돌아가서도 아주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잊지 않을게요. 아들분이 곧 캐나다에서 귀국하신다고 들었는데, 만약 제가 살고 있는 토론토에 오게 된다면 꼭 연락해 주세요. 제가 미역국은 못 끓여드려도 맛있는 캐나다 음식으로 대접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의 과일 아주머니께 편지를 썼어요.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 전 사과 고르는 법을 몰라 당황하던 외국인 학생입니다. 처음에는 아주머니의 호통이 무섭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것이 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덕분에 한국 과일에 맛있게 고르는 법을 배웠고 한국 시장 문화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머니가 주신 과일들은 항상 최고로 맛있었어요. 고향에 돌아가서도 아주머니처럼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리암은 이렇게 자신의 한국 생활에서 만난 여러 어르신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던 할아버지, 식당 사장님, 한국어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았어요. 편지와 함께 리암은 캐나다에서 가져온 작은 선물들도 준비했습니다. 메이플 시럽과 캐나다 전통차, 그리고 직접 찍은 캐나다 풍경 사진이 담긴 엽서까지. 비록 값비싼 선물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문화를 나누고 싶은 마음을 담았습니다. 마지막 주말, 리암은 홈스테이 가족과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며 선물과 편지를 전달했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리암의 편지를 받고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다 준비했어. 고마워. 처음엔 무서웠다니. 미안하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직설적이긴 해. 아주머니는 리암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시장 아주머니는 리암을 보자마자 반가워하셨습니다. 어머, 우리 외국인 학생이 왔네. 이제 곧 떠난다면서. 편지와 선물을 받자 아주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에 또 한국에 오면 꼭 우리 가게로 와. 가장 맛있는 과일 골라줄게. 모든 인사를 마치고 홈스테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리암의 마음은 뿌듯함과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지만 지금은 이 정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는 홈스테이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귀국 전날 밤, 리암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였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문화적 차이가 이제는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었다. 정이라는 단어를 통해 인간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경험했고 그것이 얼마나 따뜻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달았다. 캐나다로 돌아가면 부모님께도 더 따뜻하게 대하려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 이번에는 더 깊이, 더 넓게 이 문화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 귀국 후 1개월, 리암은 캐나다 대학교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서 한국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짧은 인터뷰 영상을 촬영하는 자리에서 리암은 진심 어린 미소와 함께 말했어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어르신들을 처음 만나면 무섭다고 느낄 수 있어요. 직설적인 표현과 단호한 태도 때문에 불친절하다고 오해하기 쉬우니까요. 하지만 제가 경험한 한국 어르신들은 불같이 열정적이면서도 사실은 불꽃처럼 따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정은 제가 경험한 가장 특별한 문화적 가치 중 하나예요. 이것은 단순한 친절함을 넘어선 깊은 배려와 책임감이 담긴 감정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리암의 인터뷰 영상은 대학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많은 학생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리암은 이제 한국어 실력을 더 향상시켜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가끔씩 동네 아주머니에게서 오는 메시지를 받을 때면 그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느끼며 미소 짓곤 합니다. 아들이 토론토에 출장 간다는구나. 혹시 시간 되면 만나볼래? 한국 과자도 좀 보낼게. 리암은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물론이죠.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맛있는 캐나다 음식점으로 모시겠습니다. 아주머니가 보내주신 정 절대 잊지 않았어요.